지혁아. 이 몹쓸 놈아. 너 정말 이 아비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냥 가려 했느냐.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새끼야. 지혁 정의로 분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밤새 그의 곁에서 한잠도 자지 못해 눈이 핏발선 아버지 상철 천호진 분의 초췌한 얼굴이 보였었습니다. 지혁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등을 어루만지자 상철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었습니다. 상철의 통곡 소리에 병실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다정기 미정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와 지혁을 껴안았었더라고요. 인생 드라마 LAB 가족 여러분, 드디어 우리 지혁이가 기적처럼 눈을 떴더라고요. 자식 잃을 뻔한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47회차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과 그 아들을 위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아버지의 피 맺힌 화해가 그려졌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분들, 오늘만큼은 정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거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보람과 슬픔이 이 한 장면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은 자식이 아프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다정하게 묻기보다 속상한 마음에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냐고 화부터 내시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상철 역시 깨어난 지혁을 보고 첫마디가 반가움이 아니라 매서운 호통이었더라고요. 이놈아. 암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애비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숨겨.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네가 그랬겠냐. 상철의 호통은 사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고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더라고요. 지혁은 산소호흡기 때문에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죄송해요. 저 정말 살고 싶어요. 라고 겨우 한마디를 뱉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혁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상철의 굵은 눈물방울이 병실 바닥을 적실 때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도 집에서 같이 소매 적시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그 간절한 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지켜왔던 자신의 옹졸한 고집과 가문의 위신 같은 건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더라고요. 그래 지혁아. 네가 비혼을 하든 집을 나가 살든 다 괜찮다. 네가 살아서 내 곁에서 숨만 쉬어주면 이 아비는 더 바랄 게 없다. 상철은 지혁의 창백한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습니다. 지혁이 처음 태어나 응애하고 울었을 때 상철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동네 잔치를 열려 했던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1등을 하고 달려와 상철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더라고요. 상철은 자신이 왜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난했던 시절 자식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그 서툰 진심을 눈물로 토해냈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 대목에서 맞아 우리도 자식 잘 되라고 독하게 굴었지, 속으론 피눈물 흘리면서도라며 가슴을 치며 공감하셨을 거더라고요. 어머니 다정은 지혁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병원 근처 숙소에서 정성껏 끓여온 미역국을 가져왔었습니다. 지혁이 어릴 적 생일 때마다 2그릇씩 비워내던 그 미역국이었더라고요. 다정은 지혁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이거 한 숟가락이라도 넘겨야 엄마가 산다. 지혁아. 제발 힘 좀 내보자라며 자식을 향한 지극한 모성애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다정은 지혁이 아픈 와중에도 은호정인 선분의 안부를 묻자 은호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 벌써 잘못됐어. 걔가 밤새 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 엄마도 많이 배웠다. 이제 은호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라며 그동안의 고부 갈등하니 예비 고부 갈등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고요. 가족들이 지혁의 침대 주변에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는 이 장면은 진석박성근 분이 돈과 권력을 위해 가족을 짓밟던 차가운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시청자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상철은 이제 단순히 병간호를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혁의 인생 설계도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각성했더라고요.
그는 지역의 암 치료를 위해 평생 공직 생활의 결과물이었던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었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고 안 벌면 굶으면 된다. 하지만 내 자식 골든타임 놓치는 건 내 목숨 끊어지는 것보다 무섭다. 상철의 결연한 의지에 병원 관계자들도 숙연해졌더라고요. 상철은 지역의 친구이자 본부장인 성재윤 현민분을 병실로 불러 진석이 지역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모든 누명을 벗기기 위한 최후의 반격 전략을 논의했었습니다. 성재야, 지혁이가 깨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지혁이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 진석 그 인간이 다시는 우리 지역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거시켜야 해. 상철의 이 비장한 모습은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께 그래, 아버지가 저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라는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었더라고요.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철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며 먼저 떠난 자신의 부모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혁이한테 너무 모질었습니다. 이제라도 지혁이 대신 제가 아플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철의 이 간절한 기도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마지막까지 자극하며 47회차의 서막을 웅장하고도 슬프게 장식했더라고요. 지혁은 아버지의 이런 진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내던진 상철의 이 위대한 부성애를 보며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47회차는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고해성사와도 같았었습니다. 지역의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마치 이 가족에게 닥친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설계도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지역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은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마른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더라고요. 지혁의 손등 위로 은호의 뜨거운 눈물이 번져나갈 때마다 지혁은 마치 그 눈물에서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손가락에 힘을 주어 은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었습니다. 은호야, 울지마. 네가 울면 내 마음속 도면이 자꾸 젖어서 흐릿해져. 지혁의 그 약한 목소리가 정적만 감도는 병실 안을 울릴 때 은호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더라고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처럼 그녀의 눈에는 이제 나약한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혁을 반드시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독하다 못해 서늘한 의지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이 잠든 사이에도 그의 곁을 1분 1초도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녀는 지혁이 깨어날 때마다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두 사람이 대학 시절 처음으로 같이 답사를 갔던 강원도 어느 낡은 간이역에서 지혁이 선물했던 빛바랜 수첩을 꺼내 들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당시 지혁이 적어두었던 건축 철학이 빼곡했었는데요. 은호는 그 글귀들을 하나하나 지혁에게 읽어주며 그의 무의식을 자극했었더라고요. 지혁씨 기억나? 당신이 그때 이간이역 대합실 기둥을 어루만지면서 그랬잖아. 낡고 부서진 건물도 누군가 진심으로 온기를 불어넣고 쓸어주면 그 건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지금 당신이 그런 상태야. 조금 낡고 조금 아픈 것뿐이지 당신이라는 건물은 무너진 게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매일매일 내 숨을 불어넣어 줄게. 당신이 다시 기둥처럼 꼿꼿하게 일어설 때까지 내가 당신의 시공주가 되어줄게. 은호의 이 나직한 고백이 병실 안의 기계음과 섞여 흐를 때 화면을 지켜보던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에휴, 저런 지독한 사랑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귀신도 감동시키는 법이지라며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 부모님들이 보기에 은호 같은 여자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었더라고요. 요즘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돌아서는 세상에 암투병 중인 남자 곁을 저렇게 지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머니 다정 김희정부는 그런 은호를 위해 집에서 꼬박 이틀을 밤샘하며 정성껏 끓인 사골국을 보온병에 담아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다정은 차마 병실 안의 그 성스러운 만큼이나 애틋한 공기를 깨뜨릴 수 없어 문 밖 작은 유리창을 통해 은호의 뒷모습만 한참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다정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고맙다 은호야, 정말 고맙다라고 수백 번을 내내었었는데요. 자식을 살리려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애쓰는 예비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의 그 복잡하고도 뭉클한 심정,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였던 것이었었습니다. 다정은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은호의 야윈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었습니다. 은호야, 좀 쉬어가며 해라. 내가 쓰러지면 지혁이 일어날 때 누가 웃어주겠니? 다정의 말에 은호는 그제야 참았던 서름이 터진 듯 다정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병상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서운했던 지난날을 다 녹여내는 이 장면은 그 어떤 복수극보다 강렬한 감동을 선사했었더라고요. 다정은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파격적인 선언을 했었습니다. 지혁이 저 녀석 깨어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비혼이든 뭐든 다 집어치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결혼식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제일 화려하게 열어줄 거다.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너희 둘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평소 보수적이었던 어머니의 이 파격적인 발언은 지혁이 그토록 거부하던 가족의 굴레가 사실은 얼마나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였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은호는 다정이 가져온 사골국을 한 숟가락 마시며 다시 기운을 차렸더라고요. 그녀는 지혁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며 지혁이 투병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지승그룹의 부실 공사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혁씨, 당신이 설계한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다 지킬 거야. 당신은 그냥 내 손 꼭 잡고 따라오기만 해. 은호의 이 강단 있는 모습에 지혁은 잠결에도 은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힘을 주었더라고요. 이 모습은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두 척의 배처럼 위태로우면서도 숭고해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이 이 장면에서 왜 그렇게 열광하시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은호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헌신이 우리가 잃어버린 옛 가치이기 때문이었더라고요. 내 이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먼저 돌보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차가운 병실을 온기로 채우는 그 기적 같은 풍경 말입니다. 은호는 이제 지혁의 병실 벽면에 지혁이 좋아하던 전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들을 붙여놓기 시작했었습니다. 지혁씨, 눈 뜨면 이거 다 봐야 해. 우리 스페인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야지. 당신이 도면으로만 그리던 그 세상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은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확신은 지혁의 심박동 모니터를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뛰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정은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남편 상철천호진 분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보, 지혁이 옆에 은호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살 것 같아요. 상철은 그 문자를 보고는 공직 생활 내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퇴근길 버스 창가에서 쏟아냈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억척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외롭게 자랐던 아들이 은호라는 한 여자를 통해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이 3천자 넘는 대본 속에는 우리 시대 모든 가정이 겪는 갈등과 화해의 설계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은호의 이 눈물 젖은 약속이 과연 지혁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석의 방해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의 집은 무사히 지어질 수 있을까요? 47회차 제2장은 은호가 지혁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며 끝이 났었습니다. 그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경건했고 이를 지켜보던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며 지혁의 쾌유를 한마음으로 빌어주셨을 거더라고요. 한편 지혁의 절친이자
지승그룹의 본부장인 성재윤 현민군은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아버지 진석 박성근 분이 보낸 해고 통지서와 검찰 소환장을 번갈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사실 성재는 평생 아버지를 우상으로 여기며 자라왔던 것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궈낸 그 거대한 제국이 자신에게는 세상의 전부였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설령 친구인 지역을 짓밟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믿어왔었더라고요. 하지만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혁의 그 야윈 얼굴과 그 옆을 지키는 은호의 처절한 눈물을 본 순간 성재의 마음속 설계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이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본 아버지는 거인이었는데 왜 지금 제 눈에는 괴물로만 보이시는 겁니까? 성재의 이 나직한 혼잣말이 텅 빈 사무실을 울릴 때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에휴, 자식이 부모의 등을 보는 순간이 저런 때지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지혁이 목숨 걸고 빼내어 성재에게 맡겼던 진석의 비자금 세탁 장부 원본을 꺼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아버지가 지난 30년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만든 추악한 거래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더라고요. 성재는 그 장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고발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이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성재는 결국 지혁이 자신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더라고요. 성재야, 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짓고 싶었어. 너도 이제 그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좀 나오지 않을래? 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며 결심했더라고요. 그래, 지혁아. 네가 못다 그린 그 세상,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막아서라도 열어줄게. 성재는 곧장 회장실로 들이닥쳐 진석과 마주했었습니다. 진석은 아들이 가져온 장부를 보고도 비열하게 웃으며 성재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네가 누리는 이 모든 게 다 이 장부 덕분인데 네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다고? 라며 아들의 뺨을 후려쳤더라고요. 하지만 성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이 화려한 옷들, 이제는 너무 무겁고 더러워서 못 입겠습니다. 지혁이가 죽어갈 때 아버지는 돈 계산만 하셨죠? 저는 오늘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아들로 숨을 좀 쉴 것 같습니다. 성재의 이 절절한 각성에 진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성재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성재가 참 장하다라며 무릎을 탁 치셨을 거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지혁의 남동생 지완 손상현 분과 영라 박정현 분의 숨은 조력이 빛을 발했었더라고요. 지완은 진석의 개인 서재 비밀 통로를 알아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석의 저택에 잠입했었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오빠 성재와 지완을 돕기 위해 아버지의 개인 금고 열쇠를 몰래 복사해 건네주었더라고요. 지완씨,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죄 제가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은 꼭 가져가 주세요. 영라의 눈물 어린 고백에 지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었습니다. 영라 씨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영라 씨도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나오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젊은 남녀의 이 비극적이면서도 풋풋한 연대감은 드라마의 긴장감 속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성재와 지완은 마침내 입수한 모든 증거를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었습니다. 진석은 급히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수하들을 시켜 성재의 차를 가로막았지만 그때 나타난 것은 바로 지혁의 아버지 상철 천호진 분이었더라고요. 상철은 평생 공직에서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퇴직 공무원 동료들을 이끌고 진석의 앞길을 막아섰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내 아들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는 치르고 가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도망을 가. 상철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번졌고 진석의 수하들은 상철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었더라고요.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이 장면에서 역시 아버지는 살아있다. 상철씨 최고다. 라며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거더라고요. 성재는 결국 검사 앞에 서서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낱낱이 진술했었습니다. 이지혁 대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작한 일입니다. 성재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지승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진석의 비밀 금고는 압수수색을 당했었더라고요. 진석은 결국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성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성재는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를 뒤로 한 채 걸어 나왔었습니다. 성재의 등 뒤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지혁이 말했던 진짜 사람의 마음을 짚는 길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접한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었습니다. 은호야, 이제 내 도면에 있던 그 먹구름들이 다 거쳤네. 지혁의 그 평온한 표정을 보며 은호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더라고요. 지혁의 심장 소리는 이제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었고 그건 바로 희망의 박동이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었습니다. 응, 이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잖아. 우리 이제 정말 튼튼한 집 짓고 살자. 시청자 여러분, 부모의 탐욕을 딛고 일어선 자식들의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47회차 제3장은 진석의 구치소 수감 장면과 지혁의 재활 훈련 장면이 교차하며 끝이 났었습니다. 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한 걸음씩 내디디려 애쓰고 있었고 상철은 뒤에서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탱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이 모습은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숭고한 뒷모습과도 같았었습니다. 병원 옥상 작은 법당에는 지혁의 친할머니 옥내 반효정 분과 구분 등을 더 깊숙이 숙인 채 며칠째 내려오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옥내는 지혁이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쁠 때 시장통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지혁을 등에 업고 키워낸 분이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삼신할매, 내 눈이 멀어도 좋고 내 심장이 멈춰도 좋으니 제발 우리 지혁이 저 찬 바닥에서 좀 일으켜 주구려. 옥내의 메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차가운 법당 바닥을 적셨고 그녀의 정성은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처절했었더라고요.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이 장면에서 맞아 할머니 사랑은 부모 사랑보다 더 깊은 법이지라며 자신의 할머니나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슴을 치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옥내는 지혁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병실로 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평생 모아온 쌈짓돈과 금반지 하나를 꺼내어 불단에 올리며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올렸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지혁이 앞길에 꽃길만 깔아주세요. 옥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옥내는 지혁의 깡마른 등을 보자마자 이놈아, 이 할미보다 먼저 가려고 했던 나쁜 놈아 라며 지팡이를 내던지고 지혁을 껴안았었습니다. 지혁은 할머니의 품에서 나는 특유의 분냄새와 된장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정말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었더라고요. 옥내는 지혁의 손을 비비며 이제 이 할미가 맛있는 거 다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도 끓여놓고 겉절이도 맛있게 무쳐놓을 테니 얼른 집에 가자라며 지혁의 눈물을 닦아주었었습니다. 이때 은호정인선 붙는 병실 밖에서 할머니와 지혁의 상봉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은호는 지혁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녀는 지혁이 투병 중에 꿈꿨던 모두가 행복한 집의 실제 모형을 밤을 새워 만들어 왔던 것이었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와 지혁의 무릎 위에 그 작은 집 모형을 올려두었었습니다. 지혁씨 이거 봐. 당신이 설계했던 그 집이야. 비록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되잖아. 은호는 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잊지 못할 프러포즈를 건넸었더라고요. 지혁씨 당신이 그랬지?
인생이라는 설계도에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오차를 메워주는 게 사랑이래. 나 이제 당신의 그 오차까지 다 안고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래? 비혼주의자 지혁 씨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유부남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은호의 당당하고도 애절한 프러포즈에 병실아는 정적이 감돌았었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은호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더라고요. 은호야. 나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승그룹 대리도 아니고 그냥 아픈 환자일 뿐인데. 그래도 괜찮겠어? 지혁의 물음에 은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설계자인데. 당신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 좋아. 단칸방이어도 당신이 설계한 곳이면 거기가 궁전이지. 두 사람의 이 눈물겨운 약속은 병실 문 밖에서 엿듣던 상철 천호진 분과 다정김 희정 분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더라고요. 상철은 헛기침을 하며 들어와 지혁의 어깨를 툭 쳤었습니다. 지혁아, 은호 같은 여자 놓치면 너는 평생 후회한다. 이 아비가 보증하마. 너희 둘 결혼식 내가 퇴직금 다 털어서라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켜줄 테니 걱정 마라. 상철의 호쾌한 허락에 병실아는 웃음바다가 되었고 다정은 은호를 딸처럼 껴안으며 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며 연신 은호의 등을 쓰다듬었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이 장면에서 그래, 자식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게 부모한테는 최고의 보약이지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거더라고요. 은호는 지혁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커플링을 끼워주며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날들을 약속했었습니다. 지혁씨, 우리 이제 아픈 건 다 잊자. 당신이 그린 도면 위에 내가 행복이라는 색깔을 입혀줄게. 지혁은 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설계했음을 깨달았었더라고요. 그건 건물의 높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만들어내는 안온함이었던 것이었었습니다. 한편 옥내 할머니는 지혁의 침대 발치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마무리했더라고요. 조상님들, 우리 지혁이 이제 짝 찾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길에 가시밭길은 치워주시고 비단길만 깔아주세요. 할머니의 지극한 불신과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이라고 병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지혁의 검사 결과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고 의사조차도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47회차 제사장은 지혁과 은호의 입맞춤과 할머니의 인자한 웃음이 겹쳐지며 가장 따뜻한 엔딩을 예고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고 그 빛들은 마치 지혁과 은호의 앞날을 축복하는 촛불처럼 보였었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이다 라는 명대사가 자막으로 깔릴 때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의 가슴속에도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피어올랐을 것이었었습니다. 지혁정희루 분과 은호정인선 분과 병실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서로를 껴안고 있을 때 병원 복도 저 멀리서 구두 굽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이제 모든 악인이 처단되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었겠지만 진정한 복수극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진석 박성근 분이 검찰에 압송되던 그 시각, 지승그룹의 숨겨진 실세이자 진석의 내연녀였던 조혜란 가명, 새로운 빌런이 비밀리에 입국하며 48회차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었더라고요. 조혜란은 진석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지혁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고 있었던 것이었었습니다. 한편 지혁은 조금씩 기운을 차려 병원 복도를 걷는 연습을 시작했었습니다. 상철 천호진 분은 아들의 뒤에서 천천히 해라, 지혁아. 아비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더라고요. 하지만 지혁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설계했던 복수극의 데이터 중에서 단 하나,
박진석의 해외 계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었습니다. 지혁은 성재윤 현민분을 급히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었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이 감옥에 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누군가 밖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 그게 누구인지 찾아야 해. 우리 가족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 지혁의 이 서늘한 경고에 성재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더라고요.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이 장면에서 아이고 또 무슨 풍파가 닥치려고 저러나 라며 TV 앞을 떠나지 못하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이때 병실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화분 하나가 가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었습니다. 화분 속에는 시들어버린 꽃과 함께 지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갈갈이 찢긴 채 들어있었더라고요. 사진 뒷면에는 섬뜩한 글씨로 네가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다정기미 정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옥내 반효정분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게 대체 어떤 놈의 소행이냐. 감히 내 손주 앞길을 막으려 들어. 라며 분노의 사효를 내질렀었습니다. 47회차의 따뜻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도파민이 폭발하는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더라고요. 은호는 공포에 질린 가족들을 다독이며 지혁의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지혁씨 걱정 마. 내가 당신 곁을 지킬 거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설계도는 내가 지켜내. 은호의 그 강단 있는 눈빛은 맑은 눈의 광인이 다시 각성했음을 보여주었더라고요. 하지만 조혜란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했었습니다. 그녀는 지혁이 과거 인테리어 설계를 맡았던 건물의 자재 비리를 조작하여 언론에 배포했고 지혁은 순식간에 양심 없는 설계자로 몰리며 사회적 매장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더라고요. 회복 중인 환자에게 가해진 이 잔인한 공격에 시니어분들은 천벌을 받으면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라며 조혜란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셨을 거더라고요. 상철은 이제 다시 한번 전사로 나섰었습니다. 내 아들 명예 더럽히는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 상철은 과거 자신의 공직 인맥을 총동원해 조혜란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지환 손상현 부는 영라 박정현 분과 함께 조혜란의 은신처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지승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며 47회차는 역대급 스케일의 떡밥을 던지며 마무리될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지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는 다리로 꼿꼿이 서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읊조렸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해보자는 거지? 조혜란. 당신이 짓는 지옥 내가 무너뜨려주지. 47회차의 마지막 엔딩컷은 어둠 속에서 지혁의 병실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서늘하게 웃는 조혜란의 얼굴과 그런 그녀의 시선을 느끼는 듯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지혁의 강렬한 눈빛이 교차하며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제48회 무너진 설계도와 최후의 역전승이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깔렸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이 압도적인 엔딩에 소름이 돋아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었고 게시판은 48회 예고 빨리 내놔라. 후 조혜란 저 여자 정체가 뭐냐는 글들로 마비되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법이더라고요. 행복이 찾아왔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문을 두드리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지혁이와 은호 그리고 그 뒤를 지키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기에 48회차는 분명 더 통쾌한 승리를 가져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지혁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상철과 옥내 할머니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48회차에서 꼭 확인해 보시더라고요.